오늘 드릴 귀실 썰은 오늘 해드릴 귀실 오늘 해드릴 귀신 오늘 해드릴 귀신 썰은요. 제가 지금까지 본 제일 역대급 무서웠던 귀신 썰인데요. 사실 귀신 보는 게 좀 익숙한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충격적인 귀신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귀신은 제가 거의 그래도 한 2달 정도 생활을 잘 못할 정도로 기억에 너무 오래 남기도 남고 너무 무서웠던 귀신이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래서 그 귀신을 얘기해 드릴게요. 21살 정도? 21살, 2살 때 정도였는데요.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귀신을 진짜 많이 봤는데, 20살 때 서울에 독립하고 나서는 그렇게 귀신을 많이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종종 보긴 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막 시달릴 정도로 보진 않았어가지고, 나름 뭐 평온한 시절을 보낼 때였는데, 제가 그 당시에 군자역 근처에서 살았어요. 군자역 근처에서 살았었는데, 약간 그냥 지하는 아니고 말 그대로 반지하 이런 데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려면 계단 한 3개 정도로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인데 화장실 가려면 다시 또 계단 한 3칸 정도 올라가야 되는 그런 말 그대로 이제 반지하였죠. 반지하에서 살았었어요. 뭐 이미 자취한 지 몇 년 돼가지고 혼자 사는 게 그렇게 뭐 무섭거나 뭐 불편한 건 없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에 제가 자다가 아침에 일찍 눈이 떠가지고 눈을 이렇게 떴어요. 침대에서 이렇게 눈을 떴는데 근데 사방이 그렇게 막 와 이렇게 밝진 않은 좀 이른 새벽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침대 옆에 둔 이제 핸드폰을 다 열어가지고 시간을 확인을 했어요. 침대에 누운 채로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폰으로 확인해 보니까 한 5시 한 20분 이래 정도 됐더라고요. 5시 20분 정도.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일찍이어가지고 좀 잠을 더 잘까 이런 생각이 이제 문득 들고 그래서 핸드폰을 딱 내려놓고 이렇게 딱 이렇게 침대에 다시 누웠어요. 그냥 누우니까 먼저 시간을 확인했고 이제 누우니까 정면을 자기도 모르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 자취방이 앞에는 창문이 이렇게 두 쪽짜리 창문이 있고 그다음에 침대가 그거를 이렇게 세로로 마주 보기 때문에 눈을 딱 뜨면은 바로 창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방 구조를 이렇게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창문이고 좀 큰 창문, 그다음에 양끝에 이렇게 조그맣게 그 사진을 달아놨고 여기가 침대잖아요. 여기가 이제 방문 들어가는 입구문이고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면 바로 창을 시선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일어나가지고 핸드폰 시계를 딱 확인하고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머리를 내려서 딱 보니까 당연히 여기가 다 보이겠죠? 근데 딱 거기 앞에 보는데 아 지금도 너무 무서워요. 창문 쪽을 보는데 어떤 영가 한 명이 목이 매달아가지고 자살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매달린 채로 목이 이렇게 완전 이렇게 꺾여 있는 채로 창문 앞에 이렇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너무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딱 봐버린 거야. 너무 가깝게. 방이 이렇게 원룸이 작으니까 내가 침대에 거의 내 발끝에 앞에다가 그 사람이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내가 너무 직통으로 가깝게 본 거야. 멀리 속에서 저기 지하철에 누구 앉아있네 뭐 저기 뭐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또 못 본 지도 좀 오래된 상황에서 봐놓으니까 그때 너무 충격이 컸던 거야. 그때부터 내 심장 소리가 내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온몸이 내 심장 소리가 막 팡팡팡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주체할 수 없이. 그래서 눈을 감고 또 자는 척을 했죠. 근데 이제 자는 척을 하는데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패닉이 와서. 그래서 그 체감으로는 진짜 막 5분, 뭐 10분 지난 것 같아. 근데 아마 몇십 초 안 지났을 거예요. 몇십 초 안 지나고 그래갖고 이제 눈을 살짝 이렇게 살짝 떴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눈을 살짝 뜨면은 그 창문가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눈을 살짝 이렇게 떠서 봤는데 제 눈 바로 앞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내 한 배 쪽 부분에서 이렇게 발이 있죠. 한 발목 종아리 정도까지 오는 치마 밑으로 이렇게 축 처진 발을 이렇게 까딱 까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때부터는 진짜, 아, 눈치챘구나. 아,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100% 나를 눈치챈 거다. 아니면 날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잡고 닿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서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잡고 옆으로 이렇게 굴렀어요. 옆으로 이렇게 굴러가지고 침대를 이렇게 내려와서 딱 쓰는데 알죠? 진짜 너무 무섭고 이러면 다리에 힘이 풀려요. 그래서 막 이렇게 거의 이렇게 탁탁탁 해가면서 벽을 막 집으면서 그래서 밖을 나갔어요. 밖을 그냥 바로 방 밖에 나가지고 대문 앞에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앉아있는 상태였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있었으니까 핸드폰으로 해서 그 시간에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어디 전화할 사람도 없고 근데 저희 아빠는 되게 일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뭐해? 자나? 막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이 시간에 내가 전화할 일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전화 가지고 막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그 귀신 얘기는 말도 못해. 그러니까 귀신 얘기하면 듣고 들을까 봐서 귀신 얘기를 차마 말을 못해서요. 그래서 뭐해? 자나? 오늘 뭐 시장 갔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나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바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바로 아빠가 니 연가를 봤나? 이렇게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죠. 진짜 눈물이 막 쌍갈래 반갈래 떨어지면서 막,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우니까 아빠가 니 지금 바로 부산으로 내려온나? 우리 절에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떤 정신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잠옷 추리닝 그대로 입고 그 지갑, 그러니까 저는 핸드폰에 지갑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핸드폰 들고 진짜 그냥 보이는 잠바떼기 주워 들고 신발만 갈아 신고 바로 그냥 터미널 가가지고 부산 가는 버스를 타가지고 진짜요. 부산을 내려갔어요. 근데 그 버스 안에서 몸이 막 떨리고 무섭고 막 너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장면이 너무 머릿속에서 안 가셔가지고. 그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몰입이 되고 또는 내가 막 내 정신을 컨트롤 못할 정도로 막 무서워 본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가지고 저도 좀 충격이었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이제 시간을 맞춰가지고 엄마 아빠는 부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 이제 모태 신앙이 불교인데 저희 부모님이랑 이렇게 쭉 계속 오셨던 그런 주지 스님이 계신 웬만하면 저희는 거기 가서 절도 하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 절로 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부산에 역에서 내리고 아빠 엄마가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알죠. 엄마 아빠를 보니까 또 이렇게 조금 진정됐던 가슴이 또 눈물이 막 쌍갈래가 날면서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진정을 못하고 또 막 울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넋이 나간 거지. 이렇게 넋이 나가가지고 했는데 뭐 이게 너무 정신이 없어.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 근데 엄마랑 스님이 이제 요지는 엄마랑 스님이랑 이제 하시는 요지는 내가 몸이 지금 허하고 기가 많이 상했기 때문에 이 기를 빨리 채워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이제 몸이 더 이렇게 허주가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눕혀가지고 침을 맞았어요. 침을 이제 금침을 맞았어요. 이렇게 되게 조그만 짧은 몸에 이제 아예 영구적으로 박는 금침인데 300방 하여튼 300에서 400방 사이를 2시간 반 정도를 거쳐서 맞았어요. 근데 지금도 나는 사실은 그냥 엄마 아빠의 따뜻한 품이 필요했던 건데 바로 절에 가자마자 연보를 외우면서 눕혀가지고 등에다가 금침을 몇백 대를 맞으니까 진짜 거기에 엎드려서 누운 채로 너무 아픈데 아프거든요 되게 특히 이제 너무 놀랬으니까 근육이 굳어 있고 이러니까 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금침을 막 박으니까 얼마나 아파. 엎드려서 계속 울고 마음은 진정은 안 되는데 엄마 아빠는 위로는 안 해주고 계속 뭐 이런 것만 하니까 그때가 진짜 최악이었어요, 최악. 그리고 침을 다 받고 아예 서울집은 그대로 놔둔 상태로 거제에서 그러니까 제 고향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계속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제가 거의 막 이렇게 너무 넋이 많이 나가고 기가 많이 나가가지고 힘들어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계속 네가 본 귀신이 어떤 거냐 엄마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려가지고 무서운 기운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얼른 거기 담아있는 그림을 보고 태우고 또 보고 그리고 태우고 이렇게 해서 네 마음에 있는 그 무서운 기운을 자꾸 담아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라 여동생한테도 하고 엄마한테도 하고 또 얘기해서 반복해서 해라 네가 계속 그 무서운 얘기를 해주고 네가 그렇게 했던 것을 꽁꽁 싸매 놓으면 그게 마음의 병이 되고 네 두려움이 니를 이렇게 잡아먹는 거니까 계속 꺼내야 된다고 이 이야기를 많이 해도 된다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두려움을 낮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그런 엄마의 조언이 베이스에 좀 깔려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제가 앞으로 살면서 또 계속 귀신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게 될 거고, 지금까지 본 것도 많지만은, 그때마다 뭔가 무섭고, 뭔가 담아놓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꺼냄으로써 제 스스로가 느끼는 두려움도 줄어들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겪을 수도 있는 이야기도 돼서 서로가 공감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본 귀신을 여러분들한테 좀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막 이렇게 막 멋있게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또 말을 했기 때문에 또 잠깐 무서워졌기 때문에 저의 무서움을 드러내기 위한, 이렇게 드러내서 없애기 위한 그림이니까요. 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제 머리 발 밑에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목이 이렇게 꺾여 있고 그 모여져 있는 게 목을 매단 선 밑에서 온몸에 이렇게 쫙 쳐져 있는, 이렇게 물에 젖은 휴지처럼 쫙 쳐져 있는데 발만, 되게 창백한 발만 흔들리던 게 너무 기억이 나요.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기도 했고, 거기 절에 갔었을 때 또 해준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칠성추를 타고 나서 뭐 어쩔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접촉을 할 경우가 더 많다고. 칠성수를 타고 났다고 해가지고 다 무당을 될 필요는 없어요. 술이나 이런 걸 타고 나신 분들이 무당이 되는 분들도 많은데, 보통 연예인 사주가 칠성추를 또 타고 나신 분들이 또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예인 하시다가 또 무당 하신 분들도 그렇게 보면 또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혼자 살면서 아니면 뭐 친구랑 자취하면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겪은 귀신 썰이나 귀신 이야기 들으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면은 제가 읽어보고, 구체적인 스토리나 또 괜찮은 내용 있으면은 제가 유튜브로 또 소개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